괌 기지에 배치된 B-1B 랜서 폭격기 2대가 한반도 인근 해역에 다시 출동했다. 미군의 정찰기도 잇따라 남한 상공에 전개됐다. 12일 민간항공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B-1B 폭격기 2대가 동해 쪽 일본 근해와 대한해협을 거쳐 동중국 해를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폭격기는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서 이륙했다. 정확한 비행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날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B-1B는 지난달 23일, 30일과 이달 1일, 6일에도 아시아 지역을 비행했다. 이를 두고 중국에 대한 역량 과시나 북한의 동향 파악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B-1B의 최근 움직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북한 상황과 아무 연관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군은 최근 괌 앤더슨 기지에 B-1B 랜서 폭격기 4대와 200여 명의 관련 장병을 배치했다. B-1B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미공군의 리벳 조인트 정찰기 한 대와 주한미군의 가드레일 정찰기 한 대가 잇따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인 RC-135W는 미사일 발사 전 지상 원격 계측 장비인 텔레메트리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포착하고 탄두 궤적 등을 분석하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RC-12X는 식인트를 수집하는 항공기로 전장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에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임무를 맡는다. 한반도 운용 44주년 맞은 유이 정찰기. 주한미공군이 올해로 한반도에서 유이 정찰기를 운용한 지 44주년을 맞았다. 그간 대북 정보 수집에서 1등 공신 역할을 한 정찰기다. 그런데 한 번 비행하면 30시간 이상 떠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미군과 한국군 등에 도입되고 있는 만큼 자리를 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한국 오산 공군기지의 미제 51 전투 비행단이 지난 5일 한반도에서 유이 정찰기를 운용해온 미제 5 정찰 비행대의 임무 수행 44주년을 기념했다. 제51 전투 비행단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오늘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통해 한국을 자랑스럽게 지켜온 제5 정찰 비행대가 오산 공군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한 지 44년째 되는 날이라고 밝혔다. 비행단은 고고도 비행을 하는 유이 조종사를 낮은 기압으로부터 보호하는 노란색 우주복 형태 조종복을 입은 조종사 9명의 단체 사진을 공개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이 생산한 유이 정찰기의 애칭은 드래곤 레이디다. 길이 약 19m, 통째 포함 날개 너비 약 30m의 검은색 도장을 한 정찰기다. 무게는 7톤 정도로 통상 50톤이 넘어가는 다른 유인 정찰기의 10분의 1 수준이다. 넓은 날개 면적과 가벼운 중량 덕분에 유인은 한 개의 제트 엔진만으로 최고 속도 마하 0.6까지 내면서 일반 차량 속도인 시속 120km의 저속 비행도 가능하다. 최고 비행고도가 약 20km로 지표면에서 10에서 50km에 존재하는 성층권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유이 정찰기에 이런 임무가 가능한 이유는 디지털 촬영보다 해상도 면에서 뛰어난 수동식, 고해상도 카메라와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VOA는 설명했다. 이 카메라는 150km 박 10cm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고 한반도 휴전선 북쪽 100km에 대한 촬영과 통신 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UEF 기종은 1962년 10월 소련이 쿠바에 비밀리에 배치했던 핵 탑재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존재를 포착했다. 주한미군 작전 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6일 VOA에 유이는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돕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이 정찰기는
1960년 5월 1일 소련의 레이더망을 파악하기 위해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가 소련군이 발사한 수십 발의 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유이 정찰기가 현재 한국군이 도입 중인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는 교체의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호크는 무인기이고 작전 시간이 더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이는 더 높고 빠르게 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의 대공방어망에 격추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노드롭 그루먼에 따르면 글로벌 호크는 최고고도 6만 피트 상공에서 32시간 이상 채공한다. 작전거리는 12,300헬이다. 길이 13.4m, 너비 35.4m, 비영 39. 9m의 최고 속도는 시속 629km다. 자체 중량 6.7톤, 최대 이륙 중량 14.6톤이다. 중국 시안 H-20 전략폭격기 11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하나? 중국이 차세대 전략폭격기를 올해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감염증 확산에 따른 복잡 미묘한 시기에 전략폭격기 공개가 줄 충격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에서 발행하는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4일 군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폭격기의 타격 범위를 2배로 늘릴 시안 H-20 초음속 스텔스 폭격기가 올해 11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것이라며 상상도를 게재했다. 상상도는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와 거의 흡사한 외양을 보여준다. 주해 에어쇼에서 이 폭격기를 공개하면 타격 범위 내에 있는 호주와 일본, 한반도 국가들을 직접 위협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SCMP는 지적했다. 다른 소식통은 SCMP의 중국 지도부는 전염병을 두고 지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폭격기의 추력이 지역 균형에 영향을 줄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마찬가지로 모든 전략폭격기들은 핵무기를 운반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만약 중국이 성격이 순전히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추구했다고 주장한다면 왜 이런 공격적인 무기를 필요로 했는가라고 물었다. 중국과 미국은 놓고 지난달에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양측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 해와 통중국 해 초계를 늘리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H-20의 재원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미국 국방부는 H-20 폭격기의 항속거리를 8,500km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SCMP는 설명했다. 이 폭격기는 핵미사일과 재래식 미사일로 무장하며 최대 이륙 중량은 최소 200톤, 무기 탑재량은 최대 45톤, 비행 속도는 음속을 조금 미 또는 아음속이며 강력한 극초음속 스텔스 미사일 4발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이게 맞다면 미 공군 스텔스 폭격기 B-2보다 더 많은 연료와 무기를 싣는다. B-2는 최대 이륙 중량 171톤, 최대 무기 탑재량이 23톤으로 추정된다. 속도는 마하 0.95다. 항속거리는 11,100km다. SCMP는 H-20 폭격기 도입은 중국의 핵무기 세축 즉 지상 기반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 발사 미사일, 공중 발사 미사일의 세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국영 TV는 그동안 H-22 중국판 B-50이라는 HUK의 타격 거리를 2배로 늘림으로써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셈법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H-20은 일본과 괌, 필리핀을 잇는 제2도련선, 내미군 기지를 중국 본토 기지에서 발진해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엔진이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과 마찬가지로 H-20 폭격기의 엔진 개발도 계획보다 훨씬 뒤져 있다고 지적했다. 엔지니어들은 고출력 WS-15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고 있지만 H-20 폭격기는 중국 내 WS-12 엔진이나 러시아제 AL-31FM-23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엔진조차도 아음속에서는 기동성과 스텔스 성능을 희생해야 할 것이란 소문이 있다.
군사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H-22 러시아제 NK-321 엔진을 달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2명의 군 소식통들은 개량된 WS-10 엔진을 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SCMP는 전했다. 한 소식통은 WS-10 엔진이 과도기 엔진으로 힘이 충분하지 않아 대체 엔진을 개발하는 데 2에서 3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H-20의 속도가 운월의 설계보다 느리고 전투 능력 또한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미공군이 H-20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이며 그 이유는 미공군의 B-2와 B-21 폭격기에 도전할 만큼 튼튼하고 힘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군 소식통은 미국이 F-35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결심한다면 그것은 중국 정부가 H-20을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공개하도록 밀어붙일 것이라면서 미국이 F-35 약 500대를 일본과 한국, 싱가포르와 인도, 대만에 배치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이웃 국가 중 거의 모든 국가들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F-35를 사용하도록 한다면 그것이 중국이 이른 시간 안에 H-20을 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 공중급 6위, 국군 유해 송환으로 첫 해외 수송 대비. 공군의 공중급 6위 KC-330 시그너스가 6.25 전쟁 국군 전사자의 유해 송환 작전에 투입된다. 2018년 도입된 이후 첫 번째로 나서는 해외 수송 작전이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KC-330은 다음 달 22일쯤 6.25 전쟁 70주년 기념 사업으로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되는 6.25 전쟁 국군 전사자의 유해 송환에 투입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으로 인도한 미군 유해 중 국군으로 식별된 유해를 모시고 올 것이라며 이번 인도될 약 129의 유해는 오는 6월 24일 예정된 송환식을 거쳐 유가족 품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6.25 70주년을 맞아 한국군 유해 송환 문제를 놓고 미국 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과 논의를 이어왔다.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로 북한이 미국으로 미군 유해를 인도했는데 여기에 국군 유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정부는 하와이에서 64구의 국군 전사자 유해를 인도받은 적이 있다. 이번에 129가 돌아온다면 한국이 인도받은 유해 송환 중 최대 규모다. A330을 공중급유기로 개조한 KC-330은 공중에서 작전 중인 전투기에 급유하는 임무 이외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고 해서 다목적 공중급유기로 불린다. KC-330에는 승객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그대로 있고 연료 탑재 공간과 별도로 화물 탑재 공간이 있다. 공군은 지난해 1월 30일 KC-330 전략화 행사에서 재외국민 지원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KC-330의 투입에는 공군 핵심 전력을 투입해 예우를 갖춘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설명했다.